자, 이번에 분수비법 연산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비법 연산편인데요. 이 책은 4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자, 먼저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분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를 봐야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지금 보면 수일이와 도영이가 유리창을 함께 꾸몄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일이는 4분의 2, 도영이는 4분의 1, 4분의 2는 4분의 1이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덧셈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모델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델이에요. 창문이라고는 했지만 이미지는 직사각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분수의 뺄셈을 할 때는 책장이 나왔는데 이 책장을 할 때는 또 여기에서는 지금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수직선이고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선 모델하고 정사각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했나. 얘가 지금 4와 4분의 1이고 2와 4분의 3인데 지금 2와 4분의 3이 더 크니까 어떻게 된가? 4와 4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래서 4와 4분의 1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2와 4분의 3을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2와 4분의 3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하고 나서 이걸 다시 수직선으로 해서 4와 4분의 1이 있었는데 얘하고 얘를 덜어내면 뭐 이만큼이 남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직선 모델은 사실 자연수에서는 많이 한 모델이 아닌데 분수에 와서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하는 게 책장이라고 책장처럼 비슷하게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정말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에서는 이렇게 또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직사각형이 나와가지고 1과 3분의 2와 1과 2분의 1. 여기 보면 분모가 다르죠. 그래서 분모가 다른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1과 3분의 2는 1과 6분의 얼마예요? 4가 되고 1과 2분의 1은 1과 6분의 얼마가 되죠?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얘하고 얘가 있을 때 여기를 6으로 통분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말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산 방법에서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하고 그래서 분모가 같아야지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계산이 안 되고 분모가 같아야지 계산이 되고 분모가 같아서 계산이 된다는 것은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런 문제집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할 때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자연수를 뭐 1 더하기 2를 한다는 것은 자연수에서는 1, 10, 100 이런 게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소수에서 0.2, 0.5 이런 거 더할 수 있는 것은 0.1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에서도 그렇고 소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수에서는 2분의 1 더하기 뭐 2분의 2 그러면 이렇게 분모가 같다는 게 단위가 같다는 거예요. 단위가 같아야 덧셈 또는 뺄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하고는 다르거든요.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같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 덧셈하고 뺄셈, 더하고 빼고 그런 계산을 하려면 단위가 같아야 돼요. 자연수에서는 1, 10, 100 이런 게 단위가 되고 소수에서는 0.2, 0.02, 0.001 이런 게 단위가 돼요. 분수에서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단위 분수가 단위가 돼요. 그래서 단위가 같아야 계산이 된다. 그래서 단위를 같게 하는 건데 얘랑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둘이 공통의 단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모델은 지금 직사각형을 썼습니다. 그다음 5학년 1학기 이제 덧셈과 뺄셈에서 지금 뺄셈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6분의 1을 하고 3분의 1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그림이 달라졌어요. 아까랑 또 그림이 달라져가지고 이 그림에서 6분의 5를 6분의 5에서 뭐 여기에서 얘네 6분의 5는 그대로 두고 3분의 1을 6분의 2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림이 그때그때 찌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사각형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바꾸다 보면 설명하기 조금 쉬운 그 상황에 따라 설명하기 쉬운 모델을 이렇게 그 교재 집필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델이 다양하다. 다양성이 다 좋은가. 우리가 연산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학생들한테 연산을 가르치는 중인데 모델이 다양한 게 과연 좋은가. 내가 봤을 때 혼란스럽다. 그래서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분수비법 연산편은 이러한 문제제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분모가 같은 분수보다는 분모가 다른 분수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전개를 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분모가 같은 덧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 분모가 같은 걸 하고 3, 4단계에서는 분모가 다른 걸 하는데 분모가 다른 걸 하려면 통분과 약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단계에서 통분과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넘어왔어요. 참고로 이 분모가 다른 거를 하려면은 5학년 1학기 때 약수와 배수를 배웠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통분과 약분을 하게 되면 이 교재를 푸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 교재를 이끄는 이론은 뭐냐면 일단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그래가지고 분수비법 시리즈에서 정사각형은 자연수 1을 뜻하고 정사각형 똑같이 나눈 조각은 단위 분수를 뜻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자리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분수에서는 분모가 그 자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그리고 스스로 납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가 그림을 통해서 납득이 됐기 때문에 통분을 할 때 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지, 약분을 할 때 왜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이나 토론 수업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치 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가 같은 분수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걸 배워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기도 하고 9분의 3이 되기도 하고 12분의 4가 되기도 하고 15분의 5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분의 1을 2등분하면 6분의 2가 되고 3등분하면 9분의 3이 되고 4등분하면 12분의 4가 되고 5등분하면 15분의 5가 되는데 지금 얘가 원래는 3분의 1이었죠. 근데 얘를 2배 한다는 것, 왜 분모 분자에 2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3분의 1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2등분하게 되면 전체 조각의 수하고 색칠한 거하고 같이 2배가 되는 거죠. 전체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같이 2배가 되고 얘를 3등분하면 전체도 개수가 3배가 되고 색칠한 것도 3배가 되니까 분모 분자가 3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 4등분하게 되면 전체 조각의 수는 4배가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지만 조각의 개수가 4배가 돼요. 그래서 색칠한 것도 자동적으로 4배가 되고 여긴 자동적으로 5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 원래 통분하려면 또 뭐 이렇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요? 이러면 원래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원래 3분의 2였는데 그쵸? 3분의 2 색칠은 여기 더 색칠 번지게 하지 않고 색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조각의 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총 6개가 됐기 때문에 색칠한 것도 2배가 된다. 갈랐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분모만 2배가 될 수가 없다. 분자도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그림 하나로 딱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정사각형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델을 안 바꾸고 쭉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왜 같은 수를 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 그림 하나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분과 약분이 있는데 통분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수와 같이 여럿이 하는 게 통분이에요. 통분을 하는데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도 있으니까 다른 아이가 어떤 건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3분의 1이고 여기도 3분의 1이거든요. 똑같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옆에 6분의 1이 왔을 경우하고 3분의 1 옆에 4분의 1이 왔을 경우하고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얘가 계산을 하려면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누구랑 만나느냐, 누구랑 더하느냐, 누구랑 빼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옆에 6분의 1이 있으면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6등분 해야 되는 거예요. 6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근데 똑같이 3분의 1이지만 옆에 4분의 1하고 같이 계산을 할 때는 얘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를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고 같은 방향으로 뭐 해도 되겠지만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수가 같게끔 여기 보면 개수가 같게끔 얘는 다른 방향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핵심이 뭐냐면 또 어떤 똑같이 3분의 1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얘가 5분의 1이랑 만났을 때 얘가 4분의 1이랑 만났을 때 얘랑 만나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는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런 거예요? 분모가 같아야 단위가 같고 단위가 같아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 더하기 빼기 계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는 수가 뭔지를 보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이 책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약분은 혼자 하는 거예요. 통분은 여럿이 하는 거지만 약분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간단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8분의 4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개씩 묶을 수도 있고 4개씩 묶을 수도 있는 거죠. 2칸씩 묶으면 4분의 2가 되는 묶으니까 전체 묶음의 수가 줄잖아요. 원래는 조각조각 있었는데 덩어리가 작아졌잖아요. 얘는 막 왕창 묶으니까 덩어리가 2개밖에 안 된 거고 얘는 덩어리가 4개가 된 거고 묶으니까 덩어리 수가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각을 묶으면 묶음의 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크기는 변함이 전체 색칠한 건 똑같아요. 지금 색칠된 건 똑같지만 표현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약분은 혼자 하는 거고 통분은 옆에 누가 왔나 걔를 보면서 같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왜? 서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밑에 공통적인 게 있어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단계부터 전개가 됐는데 지금 일단 분모와 같은 분수의 덧셈에서는 단위 분수와 단위 분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같다는 것은 단위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더했어요. 분모가 똑같으면 한 조각의 크기도 똑같아서 서로 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분의 1이 2개는 3분의 2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진분수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때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6분의 2 그럼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뭐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분모끼리 곱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게 더하기 빼기는 단위가 같아야지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2개였을 때 이런 것은 3분의 2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 분수 개념 표현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굳이 절차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계적 이해라고 해요. 연결이 된 것들을 알면서 이해하는 게 진짜 이해가 관계적 이해인 거고, 그게 불충분할 때는 억지로라도 외우니까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죠. 그걸 도구적 이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적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건 앞에서 분수 개념편에서 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내용이고, 가분수 더하기 대분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분모가 같으니까 우리는 더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분수로 바꾸어서 둘 다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할 때가 있고 둘 다 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는 이제 둘 다 얘를 가분수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대분수로 바꾼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대분수로 바꾸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가분수로 바꾸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분수 개념편과 관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뺄셈인데 그래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다는 것은 단위가 같다는 거예요. 단위가 같다는 거는 한 조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덜어내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비교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덜어내서 3분의 1이 됐습니다. 분모가 똑같다는 것은 조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이고 따라서 계산이 가능하다.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분수 빼기 대분수도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방법에서 3과 3분의 2는 우리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1과 3분의 1은 1 더하기 3분의 1인데 여기에서 자연수끼리 계산을 하고 분수끼리 계산을 해서 계산을 이렇게 끼리끼리 빼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에서는 지금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뺄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이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과 3분의 1을 2와 3분의 4로 가른다.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내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끼리끼리 한다. 그리고 나서 끼리끼리는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빼는 분수가 뭐 분자보다 더 크다면 앞분수를 두 번째 문제에서 가른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고 이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지를 보고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아까 앞에서 그 이론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똑같이 6분의 1이 있었는데 얘는 3분의 1하고 같이 있고 얘는 4분의 1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6분의 1이 옆에 있는 애를 보면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정사각형 모델을 썼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3하고 6하고 갈라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같이 대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르는데 얘를 이렇게 또 얘는 막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지금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겨서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를 12등분한 거긴 똑같기 때문에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가 같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6분의 1이 그냥 6분의 1로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서 3분의 1이 오느냐 4분의 1이 오느냐에 따라서 단위를 맞춰야지 계산이 되니까 단위를 맞추려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르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르기도 한다. 단위를 맞췄다는 것이 분모가 같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3단계는 그렇게 해서 통분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분의 4와 같으면서 분모가 8보다 작은 분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8분의 4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2개씩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4개씩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도 약분한 거고 얘도 약분한 거지만 이건 이제 더 이상 약분할 수가 없는 이제 기약분수.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는 분수는 기약분수라고 하고 약분은 2가지 다 약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칸을 묶으면 한 칸의 크기는 커지지만 개수는 준다. 왜냐하면
많이씩 묶으니까 개수는 줄는 거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나눈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누기 왜 2로 나누는 왜 똑같이 나누는지 분모 분자를 왜 똑같이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그 분모가 다른 것들 중에 제가 갖고 온 것은 대분수 계산하는 거. 그 앞에 쉬운 거는 이제 건너뛰고 대분수 계산하는 것만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여긴 더하기고 여긴 빼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분모를 통분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분모가 다르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분모를 같게 해야 돼요. 왜? 단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더하기를 할 때는 얘하고 맞춰준다.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분을 한다. 그래서 뭐 더하라고 하면 더하고 빼라고 하면 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1단계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그 다음 2단계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 그쵸? 그 다음에 통분과 약분이 3단계에 들어있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4단계에 이렇게 있어요. 통분하고 약분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분수들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연습을 하게 합니다. 자, 연산편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단위가 같아야 더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는 것은 뺄 수 있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단위가 같아야 더할 수가 있고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위를 같게 만드는 것이 뭐다는 거예요? 통분이라는 거죠. 통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덧셈과 뺄셈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단위가 같은 거니까 이제 그건 할 게 없는 거죠. 그 단위가 다른 거는 계산을 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분을 하는 거고요.